이 시민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조금 법원의 결정을 우리 시는 환영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딱 6년 전이죠. 2017년 11월 포항을 뒤흔든 지진은 막대한 피해와 함께 지독한 후유증을 남겼습니다. 무엇보다 충격적인 사실은 이 지진이 자연 발생이 아닌 지열발전 개발 과정에서 빚어진 인재였다는 거죠. 시민들은 분노했고 그러는 동안 한마음이 돼서 특별법 제정을 이끌었고요. 도시 재건도 하나씩 결과물을 내고 있습니다만 정신적 피해에 대한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해서 늘 숙제가 되어 왔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법원이 지진 관련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의 책임이 있다며 포항시민 손을 들어주면서 국면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트라우마가 있는 시민들은 저마다 보상에 대한 기대감이 크고 또 소송 절차에 대한 궁금증이 폭증하고 있는데요. 이 사안 오늘 장효세 파워 인터뷰에서 좀 짚어볼까 합니다. 포항지진 공동소송단 대표 변호사 공봉학 변호사와 이 시간 함께합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1심 판결 이후 굉장히 좀 바빠지셨겠습니다. 뭐 똑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자, 지역의 초미의 관심사가 됐습니다. 예. 촉발지진 6년 만에 나온 결과인데, 자, 이 승소를 이끌어낸 포항지진 손해배상 소송 어떻게 시작된 겁니까? 저희들 처음에 이제 많은 포항 시민 여러분들과 앞에 또 이끄시는 분들이 이 지진이 인재라는 것이 확정된, 그렇죠. 그렇게 2019년 정부 정밀조사단 보고서에 의해서 이게 촉발 지진이다라고 결정났지 않습니까? 예, 예. 그 이후에 이제부터 사실은 적극적으로 우리가 피해 보상을 받아야 되겠다. 누구로부터?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받아야 되겠다. 그렇죠. 그 목소리가 나기 시작하면서 그럼 어떤 손해배상을 받아야 되느냐? 그때 갑론을박이 많았죠. 네. 뭐 당연히 뭐 재산 손해 당연한 것이고 신체 상해가 있으면 더욱 당연한 것이고 네. 거기에 이제 정신적 위자료까지 받아야 되느냐의 문제까지 이제 상당히 거론이 되는 와중에 네. 뭐 시민단체라든지 법조인들의 이런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는데 결국 그 종지부를 찍은 것이 지진특별법, 예. 포항지진특별법이 제정됨으로써 제정되고? 방향이 결정된 거죠. 그 특별법에서는 뭐 아시다시피 재산적 손해와 신체 상해에 대해서 국한해서 그렇죠. 한계 지어진 손해 범위 내에서 배상을 했고 네. 저희들이 기대했던 뭐 그 위자료 특히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이 사실은 이 소송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됐고 물론 그 전부터 저희들은 예상을 사실 했습니다. 아. 위자료 부분은 특별법에 우리가 제정해 달라고 요구는 하지만 그 법상 그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것이 특별법에 제정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렇게 예상을 사실 했던 부분이기도 하죠. 그래서 뭐 시작됐습니다. 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소송을 진행했던 단체들이 여러 곳으로 알고 있는데 포항 시민들이 한 어느 정도 소송에 1심 소송에 참여를 한 겁니까? 그때 저희들이 알기로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한 4만여 명? 예, 조금 예. 더 되지 않았나 이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대부분은 그 저희 지진 공동소송단에서 네. 17,000분 정도 하고 포항 쪽 위주로? 예. 그 우리 포항 변호사님 중심으로 구성된 그래 하고 나머지는 그 서울 쪽에 있는 법무법인에서 저희들 숫자만큼 비슷하게 하고 그 나머지는 일부 조금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5년 정도 걸렸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좀 시간이 오래 걸렸을까요? 뭐 전 세계에서 처음 있는 재판이고 이 법리가 굉장히 복잡하고 아하. 기본적으로 조사단에서 이게 촉발 지진이라고 결정이 났다 하더라도 이 사법부 판단은 또 다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심리를 그 법원에서 금방 아마 절대로 안 됐을 겁니다. 그래서 판결문상에도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매우 아주 상세하게 그 재판부에서 기재를 해두셨고 그 위에 이제 또 하나 정부 책임론 그 부분은 이제 공무수탁 사인이라는 좀 법적 용어가 있습니다. 네. 그 부분 인정되느냐라는 그거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그런 배상 금액을 얼마로 정할 것이냐.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힘든 부분 중에 하나가 그 당시에 포항에 실제로 그 있었느냐 여부에 대해서는 직접 지진을 겪었느냐.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심리가 뭐 전 세계적으로 아마 처음으로 심리된 재판이었고 세계적인 재판이었네요.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경험되지 않은 재판이었어요. 예, 아마 예. 재판부에서 그렇게 힘들었고 저희들 자료 내는 것도 힘들었고 그랬어요. 좀 늦어졌습니다. 예. 어쨌든 이번 손해배상 소송 뭐 1심이지만 선고 판결 내용 그리고 또 우리가 또 어떤 의미에서 이번 판결을 좀 주목해야 될까요? 우선 뭐 이 현명하게 판단해 주신 사법부에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네. 포항 우리 지원에 계신 재판부 판사님들 굉장히 고생 많이 하셨거든요. 그 또 재판부 변경도 3번에 걸쳐서 좀 있었습니다만은 최선을 다해서 심리를 해주셨고 저희 시민들도 이렇게 조급한 마음을 달래가면서까지 힘들게 재판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뭐 이런 과정을 겪었지만 어찌됐든 결과를 보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만족스러운 판결이 아닌가 일단 그래 보여지고 그 의미로는 첫째로는 어찌됐든 조사 결과를 사법부에서 다시 촉발 지진임을 다시 인정해서 인재로 봤다? 예, 네. 결정해 주신 거 정부 책임을 인정해 주신 인정했다. 것 그리고 뭐 적지 않은 금액을 산정해 주신 그런 부분들 그리고 생각보다는 좀 광범위하게 네. 그 피해자가 어떤 범위 내에 있느냐를 생각보다 좀 이렇게 광범위하게 인정해 주신 것 그래 좋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어떻습니까? 법조계에서는 정부가 반드시 항소한다. 저희들이 소송을 제기했을 때 간단히 답변서만 냈어요. 대한민국에서는. 어떤 내용으로요? 그냥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라고 하고 계속 침묵 상태로 2, 3년 동안 계속 우리는 자료를 내고 증인 신청하고 뭐 이런 과정에서 지켜보고 있다가 거의 재판 막바지에 와서 예. 갑자기 이렇게 이제 강력하게 정부가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답변을 하고 그 지금 관련된 그 산자부 그 기관들 뭐 에너지기술평가원이라든가 예. 뭐 지질자원연구원 이런 데서 소위 소송에 있었어요. 그 보조 참가 형태로 해서 갑자기 책임을 뭐 회피하는 듯한 그런 내용의 엄청난 분량의 서류를 내고 예 사실 그렇게 해온 부분이 있었지만 뭐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은 사실 대한민국에 대해서 상당히 섭섭하게 생각하는 부분이죠. 아무래도. 예, 당연히 책임이 있다라고 인정을 하고 처음부터 네.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했으면 이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어찌됐든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잘 돼서 저희들은 뭐 마지막 재판 막바지 와서 그렇게 강력하게 자기들 책임이 없다라고 주장하신 걸 보면 저희들은 뭐 거의 100% 항소하지 않겠냐 예상을 하고 네. 그리고 그 지금 금액에 대해서도 아마 정부 입장에서는 예. 이게 한 1조 한 2천억에서 5천억 정도 전체적 그 정도 금액이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예. 그러면 당연히 항소하리라고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자, 뭐 어쨌든 항소하게 되면 자, 이번 판결로 1심 판결 결과에 따라서 누구든 이게 뭐 지진을 겪었던 포항 시민들은 너나 저나 이게 좀 이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않았냐 이렇게 하면서 지금 소송에 계속 참여하는 그런 양상을 띠고 있는데 지금 최근 보니까 소송에 필요한 주민등록 초본 발급 건수가 엄청나게 늘었거든요. 향후 소송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양상이 좀 어떻게? 그럼 아시다시피 대한민국 사법 체계는 3심이 보장돼 있고요. 네. 아마 정부에서도 항소를 하면은 이것이 뭐 항소심 그리고 대법원까지 갈 가능성도 대법원. 사실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대한민국에서 항소를 해서 그 이후에 가는 과정에서 그 재판 결과에 대해서는 뒤집어질지 여부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장담할 수는 없지만 그렇죠. 예. 어찌됐든 포항시민 입장에서는 1심 판결이 선고된 이상 참여 안 할 수가 그렇죠. 사실 없는 맞습니다. 지금 그런 예. 구도가 있고 뭐 아시다시피 그러니까 24년 3월 20일부로 네, 3월 20일. 일단은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해서 지금 한 3개월 정도 네. 여유밖에 없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정부가 이 사이에 뭐 특단의 조치가 없는 이상은 보장책으로 소장을 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럼 소송 진행 과정에서 제가 판단컨대 1심에서 국가 책임이 뒤집어지기엔 좀 상당히 힘든 것이 아니냐 그렇게 판단되고요. 금액 부분은 조금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다 해서 이 전체 50만 포항 시민의 이 고통을 그 항소심 판사분들께서 쉽게 그렇게 뭐 싹둑 자른다든지 네. 많이 깎는다든지 할 수 있겠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당초에 이게 소송을 진행하면서 어느 정도의 위자료를 뭐 추정을 하셨어요?
저희들은 이른다. 상징적으로 그때 이제 일부 앞에 선행 소송이라 해서 네네. 그 인지대 문제가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1,000만 원을 이제 청구를 했습니다. 그건 약간 상징적 의미가 있고요. 만약에 17,000문을 다 1,000만 원을 청구하면 그 우리가 받은 비용으로는 절대 인지대가 납입이 안 돼요. 아. 그래서 그렇게 하고 나머지 분들은 일부 청구를 해서 이제 판결 금액에 맞춰서 우리가 청구 취지를 확장하거나 아니면 다시 남은 부분 다시 청구하게 사실 됩니다. 그런데 그래서 상징적으로 1,000만 원을 청구했는데 그 선고된 금액은 아시죠? 네네네. 예. 뭐 그 정도 금액이면은 뭐 근데 사실은 저희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까지는 네. 선고되겠나라고 예상을 했는데 네. 예, 그렇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진짜 궁금해하는 것들. 자, 어쨌든 소송 추가 접수가 지금 계속 본물을 이루고 있고요. 지금 아직 참여를 하지 않으신 분들을 위해서 자, 어떤 서류가 좀 필요하고 또 신청 방법들이 있을 텐데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쉽고 간단하게. 이제 성년과 미성년으로 구분해서 성년자들은 주민등록 초본 한 통이면 됩니다. 주소 변동이 주민등록 초본 한 표시된. 통이면 되고. 예. 그리고 이제 미성년자는 그 초본과 그다음에 가족관계 증명서, 기본 증명서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 상세 2개를 같이 떼와서 이제 접수하시면 되고요. 예.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제가 그것 때문에 좀 이번에 판결 네, 말씀하십시오. 난 예. 걸 제가 좀 정리를 해봤어요. 네. 그래서 이런 서류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네. 어떤 분들이 인용이 안 됐느냐 또는 이런 분은 되느냐 궁금하신 아, 그렇죠. 부분들이 있죠. 예, 예. 그래서 이 초본 대신에 주민등록 등본을 제출을 하신 분이 있어요. 아, 예. 예, 그럴 수 그건 이제 있죠. 변호사 그럴 수 있죠. 사무실에서 받을 때 예. 워낙 많은 분이 접수를 아, 하니까 그러니까요. 착오로 이렇게 예, 예. 그걸 제출한 분은 안 됩니다. 아, 그러니까 이 반드시 부분은 꼭 좀 주의 깊게 예, 들으셔야 돼요. 초본을 제출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저희도 이제 이 쭉 진행하면서 건강보험공단에서 예. 그 사실 조회를 국가에서 해서 예. 주소지가 포항이 아닌 사람 음. 그 나타난 분들은 역시 해당이 안 됐고요. 예. 그리고 출입국 관리소에서 또 조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출국을 해서 당시에 주소지는 여기 초본상이 있었는데 예. 뭐 1, 2년 해외에 가 있었다든지 뭐 여행을 뭐 장기간 가셨다든지 예, 예. 이런 분들은 다 확인이 돼서 제외됐으니까 참고하시고 그 외국인 분들은 되느냐 됩니다 기본적으로 아, 되는데 외국인도 됐다. 예, 국내 거소 신고 사실 증명을 이렇게 제대로 하면 어쨌든 그 당시에 포항에 있었다는 것만 증명만 그렇습니다. 된다면 예, 지금 해외 노동자가 굉장히 많으시죠.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제 포항에 이제 주민등록 초본상으로는 그 증명이 안 돼요.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나는 서울에 사는데 그 당시에 포항 종합 저기 포스코에서 근무를 했어. 예. 그것이 이제 증명이 되면은 인용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그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그 퇴직증명서 이런 부분들을 같이 자료로 제출해야 되고 단 재직기간, 경력기간, 퇴직 그 기간들이 명확하게 입증이 예. 돼야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거주사실 확인서를 그 제출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뭐 통장 확인서라든지 임대차 계약서, 뭐 전기 요금 납부 확인서 뭐 이런 것을 저희들이 제출을 해서 초본상에는 주소가 없지만 이렇게 인용받은 케이스가 여러 건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자 등록상 주소가 포항일 경우 인용된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동사무소 작성한 피해 사실 확인서상에 포항 거주가 기재된 경우가 있거든요. 예. 아마 옛날에 그 지진 났을 때 하셨던 분이 계실 텐데 그렇겠죠. 그것도 예, 예. 된 경우도 있고 그 아파트 관리사무소 입주자 명부 예, 기간이 특정되어서 기재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 경우도 저희들이 찾았어요. 그렇군요. 야. 그리고 저희들 특별히 이제 그 당시에 한동대 학생들에 대해서 예. 사실은 찾아가서 서비스를 해준 적이 있어요. 아, 예. 왜냐하면 가장 본진에서 가까운 그렇죠. 그렇죠. 부분이었어요. 그렇죠. 그 처음에는 학교에서 확인을 안 해줬어서 저희들이 굉장히 곤혹스러웠는데 그 뭐 끈질긴 요구를 했죠 우리 네. 소송단에서.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입증 자료, 뭐 재학증명서 등등 해서 그 다 인용이 됐습니다. 야, 다만 이제 학생 중에 다행입니다. 예, 군 입대를 했다든지 휴학한 분은 나중에 제외되기는 했고 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또 이렇게 전체적으로 그 당시에 이제 군에 입대한 분들이 있어요. 예. 그 다 제외됩니다. 아, 군에 입대 그 당시에 겪진 그 않았으니까. 상당수 있었습니다. 아, 그렇겠네요. 그리고 간혹
이쪽 변호사 사무실에도 소장을 내고 저쪽 변호사 사무실에 소장을 동시에. 낸 분이 저희 사무실에 확인된 것만 해도 한 600명 정도 오, 있었어요. 꽤 많네요. 굉장히 의외였습니다. 예. 그래서 상대방 변호사 확인을 해서 그래서 그쪽에서 있다 된 경우에는 저희 사무실에 접수한 분들은 저희들이 서로를 다 하고 취하를 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아, 취하라고. 예. 그런데요, 이런 지금 방금 중요한 말씀 하셨는데 이런 제가 진짜 궁금해서 했는데요. 이런 조건들을 다 충족하는데 그 지진 발생 이후에 돌아가신 분들은 이게 해당이 됩니까? 사실은 그 해당될 수가 있죠. 왜냐하면은 본인의 어떤 부분들에 대한 그 상속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게 손해배상 채권이 상속이 되는데 소송 기간 중에 돌아가신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아, 그렇겠죠. 그렇겠죠. 그런데 예. 그 사실을 저희들이 17,000분이나 되는 엄청난 숫자니까 저희들 생각에는 그분들이 꽤 계시지 않을까. 좀 안타까운 일이긴 합니다만. 네. 그럼 그분들이 일일이 저희 사무실에 연락을 해 주셔야 그렇겠죠. 그걸 절차를 밟아야 돼요. 그걸 소위 소송 추계라 해서 상속인이 그 절차를 밟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앞으로 향후에 혹시나 이 방송 보시는 예. 분들 중에서 그런 분들이 계시면 지금은 사무실 너무 복잡하니까 약간 한 달 정도 후에 오셔서 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예, 많이 있습니다. 네. 각 그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그 수계 절차를 밟는 걸 상의를 해서 서류를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 그럼 지금 돌아가신 분이 계시는데 지금 소송을 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네네. 뭐 가능은 합니다만은 그 뭐 쉽지 않은 여러 가지 쉽지 않겠죠. 절차가 있습니다. 네. 물론 이게 위자료 개념이지 않습니까? 그 과거에 일단 작년까지 끝났던 피해 구제 지원금을 받으신 분들이 이런 또 위자료를 또 추가로 받을 수 있는 뭐 다 받을 수 있다고 봐야 되나요? 아, 그때 이제 100만 원, 200만 원 받으신 분들이 계시죠. 네, 네. 그러니까 지진특별법상의 그렇죠. 지원금을 피해 제외한 그 전에 아, 예, 예. 그때 당시에는 우리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뭐 소파, 전파, 뭐 전파 대파 있었죠. 이런 식으로 있었죠. 구분해서 그 당시에는 그 재산상 손해에 대한 우선 재산상. 지원금 성격으로 사실 지불한 것이기 때문에 네. 그 위자료와 아무 관계없고 이번 판결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특별히 참고되지 않았습니다. 자, 이 손해배상 청구가 언제까지 가능하냐고는 질문을 많이 들었는데 일단 3월 20일 왜 3월 20일로 지금 정해져 있나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리적으로 확정된 바는 없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예. 다만 정부 조사단 발표일이 2019년 3월 20일이니까 맞습니다. 예. 통상적으로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안날로부터 3년, 아, 발생한 날로부터 그렇군요. 10년이거든요. 그건 내가 모르고 있었다 그러면 10년 동안 청구할 수 있는 겁니다. 예, 그런데 예. 안 거야. 아하. 그런데 포항시민은 누구나 다 지진이 발생한 사실 몸으로 다 체험했기 그렇죠. 때문에 알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지진을 발생한 사실만 알았다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무엇을 알게 됐느냐가 중요한 거죠. 아하. 특히 어떤 사람의 책임이 있느냐를 언제 알았지? 그걸 소위 기산점이라 그럽니다. 아, 그래서 기사점. 저희들 입장에서는 대한민국이 책임이 있느냐의 여부를 안 날이라는 게 가장 중요한 거죠. 아, 그게 그러면은 이제 발표했을 시기군요. 그 법리적 해석상 약간 애매한 점이 있는 것이 그렇군요. 그렇게 발표됐다 해서 그날이 과연 대한민국의 책임이 있다는 것이 확정됐다고 볼 수 있느냐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일반적 해석은 그때 인재라고 발표났기 때문에 네. 아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관리했으니 대한민국 책임져야 되지 않겠냐 하니까 그때를 안날로 보자 이렇게 대부분이 겨내고 일부 뭐 법조인 분 중에는 저도 약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판결 선고일로 봐야 되는 것이 아니냐. 판결 선고일. 그러니까 이번에 선고일로부터 5년간 네. 이 5년이라는 거는 2년이 추가된 거는 특별법에 의해서 소멸시효 2년을 더 연장해 준 거죠. 그렇죠. 아시겠지만. 네네. 그렇다면은 지금부터 이제 5년이 남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아하. 그게 확실하지 않으니까 결국 내년 3월 20일까지 그렇게 기간이 거의 지금 정해져서 움직여 가지 않느냐. 그렇게 기본적으로 그렇게 본다는 말씀이시군요. 예. 자, 아까 뭐 제가 또 여러 충족 조건들 또 말씀하셨는데 또 한 가지 또 이런 질문이 왔었습니다.
자, 부모님 두 분 다 지진 이후에 병원에 계시고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 실제로 가서 이렇게 접수하기 힘드신 분들 예, 대리 예, 가능합니까? 당연히 가능하죠. 어떤 예, 식으로? 예. 그거는 부모님 각자의 서류를 다 준비하시고 부모님 도장과 예. 그리고 뭐 가족이니까 대표로 뭐 통장 계좌번호를 준비해 오시면은 얼마든지 대리로 오셔서 다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왜 이런 질문을 하시냐면은 과거 피해 구제 지원금 그 지급하는 절차에서 이런 부분들이 좀 문제가 됐었거든요. 직접 예, 예. 본인이 증명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좀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초본이면 다 증명이 되는 거로 보여지니까 아하. 예, 관계없습니다. 예. 자, 이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어쨌든 소송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비용이 좀 들지 않냐 이런 질문도 많이 합니다. 예. 그러면 이제 저희들이 사실 시작할 때 그 소송 비용은 3만 원으로 책정을 해서 시작을 3만 원. 했죠. 예, 예. 그래서 그 부분에 인지대나 뭐 송달료, 기본 비용 등으로 저희들이 그 정도 책정을 했고요. 그 저희들이 책정한 그 소송 착수금이라고 얘기되는 그 부분이 지금 아마 전체적으로 기준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아하. 예. 그렇군요. 예. 자, 어떻게 뭐 변호사님 볼 때 이게 뭐 좀 시간이 좀 걸릴 수 있겠지만 우리가 한 최소한 어느 정도의 시간들은 좀 필요하다. 그러니까 뭐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 시기들 좀 궁금해하시거든요. 어느 정도로 좀 보십니까? 이제 이 판결에서 300만 원이 선고된 거를 만약에 그대로 유지된다는 전제라면은 네네. 지금 현재 그 판결문상에는 2018년부터 연 5% 이자가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럼 지금 5년 지났죠. 예. 그 300만 원에 연 5%면은 15만 원 15만 원씩. 되니까 이게 한 5년 지났으니까 그럼 한 75만 원. 75만 원, 정도. 80만 원 되겠네요. 예. 80만 원 가까이 되니까 예. 지금 실질적으로 380만 원 정도 원금과 이자 그렇게 돼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것이 고등법원이나 대법원까지 유지가 된다는 전제라면은 연 15만 원씩 이자가 계속 그렇겠죠. 불어나는 거예요. 예, 2년 그렇겠죠. 불으면은 30만 원이 증가되는 거죠. 그럼 2년 후에 실질적으로 원금과 이자를 합하면은 한 400만 원 정부 부담이 더 커질 수 있겠네요. 커지는 예. 거죠. 그래서 저희들은 이 정부가 물론 항소를 해서 간다면은 최소한 1, 2년 더 걸릴 겁니다. 1, 2년. 그 이상 걸릴 수도 있고요. 네. 그러면 그 사이에 정부로서는 포항시민이 유지되는다는 전제라면은 이자에 대한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네. 지금 50만 되지는 않지만 50만으로 잡았을 때 1인당 15만 원 이자가 불어난다면 650억 정도 연 정부 그 어찌됐든 예산이 또 지출돼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예. 그래서 항소를 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오랜 시간을 끌기에는 곤란하지 않을까 그런 부분이 보여지고 정부가 그래서 어떻게든 포항시민에게 나는 줄 수 없어. 아하. 이자를 뭐 얼마가 나오더라도 절반을 깎든지 완전히 청구기각 시켜야 되겠다고 하면 대부분까지 갈 수 있겠죠. 그렇겠네요. 예. 어쨌든 어느 정도의 시간은 좀 더 걸릴 수 있다 예. 이런 말씀이시고. 자, 최근에 이 이제 1심 선고 결과가 나온 후에 포항시와 시의회가 일괄 배상이라는 정부의 특단의 조치를 건의한다고 했습니다. 왜 이런 얘기가 나왔을까요? 그 당연한 겁니다. 제가 변호사 입장이지만은 지금 정부가 이대로 방치하는 거는 저는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 정부는 설마 했는데 엄청난 판결이 선고됐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네. 근데 저는 제가 변호사 입장을 떠나서 순수한 개인 포항 시민 한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저 어느 날 우리가 잘 살고 있는데 정부가 엉뚱한 사업을 벌인 거야. 남은 동네 와서 작사를 내놓은 거죠. 네네. 쉽게 해서. 우리는 굉장히 힘들었고 그 기간 동안 여러 가지로 손해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특별법에서 지원금을 받지 않은 분들도 네. 집에 크랙이 가거나 접시 하나 정도는 다 깨지고 그렇죠. 예. 또 높은 데 사는 분들 아직도 힘들어 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맞습니다. 그럼 정부가 이 포항시를 완전히 이렇게 뒤흔들어 놨으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2, 3조 정도는 포항시에 그냥 적은 사업으로 써야 됩니다. 그럼 지금까지 내려온 돈이 한 4, 5천억 정도 네. 쓰셨나요? 정부에서? 네. 그럼 1조 5천억을 더 쓴다 해도 2조 정도 쓰는 거거든요. 그렇게 통 크게 생각해야죠. 아하. 그러면은 1심 판결이 이렇게 선고됐으면은 사법부에서 인정을 했네? 그렇죠. 그럼 이거를 포항시민이 야, 나 너희들에게 돈 못 줘. 이렇게 정부가 지금 나와서는 안 되죠. 그렇죠. 그렇죠. 맞습니다. 그럼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면 지금 당장 발표해야 됩니다. 저는 생각하기에. 아하. 그냥 그렇게
하고 소송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그 돈을 다 지불해 드리겠습니다. 뭐 기존에 소송한 분들은 거기에 상당한 소송 비용 이런 것도 다 정부에서 지불을 해드리고 그 이후에 원금이나 이런 부분들은 소송 안 하신 분들하고 똑같이 그렇게 처리해 드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 뭐 시장님이나 의원 뭐 이런 분들이 얘기하시는 분 굉장히 지당하다고 생각하고요. 하루 빨리 이 정부에서 결정을 해서 이 정리를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돈을 그냥 1조 5천원 그냥 주십시오. 대한민국에서. 근데 이게 좀 사실 현실성이 좀 떨어진다는 또 얘기도 있더라고요. 아니 주면 되죠. 아니 요즘 뭐 나라가 좀 곳간이 좀 어렵다고 얘기는 하지만은 포항 시민이 대한민국의 어떤 그럼요. 국민이 아니지는 않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포항 시민 입장에서는 그게 맞지, 당연하죠. 우리는 억울하죠. 가만히 잘 살고 있는데 그럼요. 이게 지금 이렇게 해놨으니까 그에 대해서 당연히 위로해주고 배상을 해주셔야죠. 그 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얼마나 울분을 토했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맞습니다. 한번 곱씹을 필요가 예.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어쨌든 뭐 지금 시민들은 뭐 물론 개인적으로 이게 소송에 참여는 하지만 한편으로는 야 포항시가 좀 이게 대신 좀 해주면 안 되냐? 또 이런 얘기도 해요. 이건 좀 어려운가요? 그거는 법리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렇군요. 예. 이 처음에 저희들이 소송할 때도 시에서 어떻게든 도와주려고 노력은 했지만 그렇겠죠. 예. 여러 가지 법리적이나 공직자 이런 관련 법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시에서 할 수 있는 건 분명히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시장님께서는 이 부분을 굉장히 고심하시고 어떻게든 네. 공무원분들도 네. 도와주시려고 노력은 하는데 네, 네. 이게 뭐 특정 변호사 단체에 뭐 이게 이익을 주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럴 수도 있죠. 그 공직 관련해서 위반될 소지가 있어서 그건 어쩔 수 없는 한계가 있어서 뭐 시 부분은 제가 100%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자, 어쨌든 이번 소송과 관련해서 아직 뭐 과정들이 좀 많이 남았지만요. 뭐 앞서 개괄적으로 설명은 드렸습니다만, 자, 준비된 시간이 다 됐으니까 끝으로 한 번 더 이 소송을 준비하는 시민들에게 꼭 이것만은 기억하고 가라. 또 준비하자. 이 말씀 한번 하시고 이 시간 정리하겠습니다. 예, 뭐 어차피 시작이 돼서 안 하실 수 없다면은 뭐 너무 조급하게 하시지 마시고 네. 아직 한 3개월 정도 여유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사이에 혹시나 정부가 어떤 발표를 할지도 모르니까 너무 이렇게 막 이렇게 몰려가지 마시고 좀 충분히 한번 생각해 보시고 네. 그렇게 접수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한 번 더 말씀드리자면 네. 대한민국 정부에서 해결해 주십시오. 예. 중요한 말씀이십니다. 예. 네, 어쨌든 앞으로 이 진행 상황들 제가 중간중간에 한번 또 네. 자문을 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네, 실제 위자료 지급이 이루어지기까지 여러 절차를 감안하면 시간은 더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포항 시민에게 크나큰 상처를 낸 포항 지진이 촉발에 의한 지진, 인재임이 다시 확인됐고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점은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죠.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차근차근 준비하시고 특별법 제정 때처럼 또 한 번 포항 시민의 힘이 모아질 때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장수의 포항 인터뷰 오늘 준비한 수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